오늘은 목요일이었죠. 오늘 시장은 목요일답게 상당히 전체적으로 시장이 매매가 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자, 왜 까다롭지 하면 오늘은 목요일이기도 하지만 20일입니다. 20일. 제가 늘상 말씀드리던 것이 시장이 20일 정도부터 넘어가서부터는 그동안에 고점에 올라갔던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하락을 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지선까지 중간 허리까지 내려오죠. 그래서 20일에 넘어가면 이제 그런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죠. 그런 시장 흐름이 오늘 좀 나타났고 로봇 관련주나 조선주나 막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매매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한년 관련주 빼고는 오늘 시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좀 어려웠죠. 그래서 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나의 위치를, 나의 내비게이션,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잘 알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몇 시에, 그리고 며칠에, 무슨 주에, 무슨 요일에 있다라는 걸 딱 알고 매매에 임해야 어떤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금요일날 바라보는 종목의 시선과 월요일날 바라보는 종목의 시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오전 일찍 바라보는 시선과 오후 늦게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하면 나의 매수의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매도의 결정을 빠를 수가 있어요. 항시 머릿속에는 그거를 깔아놓고 매매에 임한다는 거 꼭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 한번 둘러볼까요? 오늘 종목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핫했던 종목은 클리노믹스였죠. 우리가 전일에 가져와서 상한가 수익도 먹었습니다만은 그리고 25% 정도 먹고 나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상매매로 들어가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소수라서 그런 거 뺐습니다만은 오늘 시가에 공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한가까지 가죠. 오늘 클리노믹스에서 배울 점은 관점을 어떤 식으로 보느냐, 즉 내가 이 종목을 끌고 가서 상한가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루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 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1차 매도세가 나오겠죠. 그래 뭐 15%에서 한 20% 먹고 도망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요즘에 3년상 가는 종목이 없잖아요. 요즘 2년상 가기도 힘들어요. 종목들이 시장이 하도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항시 조금 덜 먹더라도 절반은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이런 지점에서는 절반은 승부를 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다 먹고 막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절반을 끌고 가면서 상가를 가져와서 다음날에 수익도 한 번 더 극대화 시켜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그것은 다 사람들의 성격마다 틀린데요. 제가 쭉 느껴본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의 성향 차이라고 봐요. 성격이 소심하거나 배포가 없는 분들은 조금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좀 절반만 먹더라도 절반은 그냥 본절하더라도 또 승부수를 던지고 그러죠. 그래서 클리노믹스에서 오늘 배울 점은 아침에 시가에 공략해서 상가까지 붙이는 이 긴 시간 동안을 과연 어떤 마인드로 이 종목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이 종목을 그런 관점을 배우면 향후에 이와 유사한 종목들이 있을 때, 이와 유사한 기세와 패턴을 보일 때, 이와 유사한 시장의 흐름이 되어 있을 때 나의 트레이딩 관점을 결정짓기가 쉽습니다. 오늘 클리노믹스 좋은 공부였고 수익은 23% 정도 수익을 안고 보유합니다. 24% 정도 되겠네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학년 관련주로서는 저에게도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원탑으로 뽑은 종목은 YG 플러스였는데 근데 좀 검증이 필요했잖아요. 무조건 할 수가 없었던 게 YG 플러스 같은 경우 오늘 시가를 15.6%를 뛰었단 말이에요. 너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재료가 가장 세다고 하면 시가를 15를 뛰었으면 바로 가져야 되거든요. 바로 가야 되거든요. 눌림을 준단 말이죠. 눌림을 줘버렸어요. 9%대 정도로.
한 6, 7% 빠졌죠. 그래서 오늘 시가로 끝나는가 이런 관점을 보았는데 서서히 상승을 했다가 좀 올라갑니다. 그러는 와중에 에이스토리 같은 뭐 종목들이 상가를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죠. 근데 에이스토리는 그런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친구라 생각지를 않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힘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일단은 어차피 오늘 YG 플러스를 관점으로 잡았던 종목이라 눌림을 좀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 4,800 기준점을 타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조금 랠리가 있다가 이 랠리 하는 시간 동안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얘네들도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다 결국에는 상가까지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맞지는 않아요. 한 14% 정도 수익률 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가가 높게 뛰고 좀 눌림을 줬다고 하더라도 좀 단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보통 이런 스타일 종목을 잘 하는데, 이런 스타일 종목을 할 때의 가장 큰 배심은 뭐냐 하면, 뭔가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좀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시장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건 허무맹랑한 거거든요. 그럼 뭘 믿어야 된다? 오로지 눈에 우리 보이는 것밖에 믿을 건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건 역시 우리가 결정하고 진입한 단가, 우리가 4,800을 잡아서 이 4,800원의 단가를 가지고만 결정을 짓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다른 경쟁자들이 없는 시장이라서 오늘 얘네들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YG 플러스를 수익을 안고 상가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오늘 상종목을 4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가 4종목 중에 2종목은 데이로 진행한 종목 아닙니까? 클리노믹스는 24% 정도 수익을 안고 있고, YG 플러스는 14% 정도 수익을 안고 있죠. 그러면 뭐 그 2개만 해도 오늘 매매는 사실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내일 종목도 클리노믹스와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점들은, 어떤 종목을 자기가 아침에 공략을 할 거라고 정해 놓았을 시에는 그 종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추정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15% 뛰어서 9% 미끄러졌다가 저 끝났네 라고 일찍 평가를 내리지 말고 일단 최대한 추정은 해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두라. 최대한의 가능성을.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즉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일단 가능성을 두고 열어봐라. 그러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모든 종목을 바라보면 트레이더로서는 파동의 느낌을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YG 플러스도 수익을 안고 상가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내일 클리노믹스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타점을 아주 잘 잡았다고 봐요. 우리가 처음에 오늘 시가가 동아기업은 시가 8.6%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제일 바쁠 때 동아기업을 11,200원과 11,400원 이 2가지 트랙으로 잡았습니다. 11,200원 첫날에 여기는 주진 않았어요. 근데 11,400원까지는 주었단 말이죠. 그 일자 파동에서 얘는 벌써 8, 9% 수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자, 이때는 11,400원을 깨고 내려서 11,200원 근처까지 줍니다. 그래서 오늘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가 타점을 잘 잡고 대응을 한 덕분에 얻은 수익이라고 봐요. 물론 뭐 이쪽에 파셔도 상관은 없었겠습니다만, 일단 동아기업은 순수하게 이것은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순수하게 우리가 타점을 잘 잡고 진행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종목을 열심히 공략을 하고 추적을 하고 눌림을 기다리고 있고 뭐 돌파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지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가끔씩 느끼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것을 자주 느낍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종목들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조금 파동을 주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서 나타나지 가만히 있는 종목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뭔가 치대고 있는 뭔가 씨름을 하고 있는 종목에서 그런 것들 한 번씩 툭 나타난단 말이죠. 뉴스가. 참 그런 것들 보면 뭔가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뭔가 길이 뭐 나타난다? 뭐 그런 뭐 약간 억지스러운 뭐 말로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 경우 많이 있더군요. 오늘 동화도 그런 케이스였죠. 어쨌든 덕분에 30% 가까이 수익은 잘 챙긴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간 내서도 좀 올라가 있으니까 내일 또 어떻게 들든지 보도록 하죠. 오름 테라퓨틱은 요 근래에 신규주들 흐름에 같이 편성을 친고 있는데 요즘 우리 신규주들이 참 수익을 잘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오름 테라퓨틱은 참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바로 여기까지 먹었으니까. 오늘도 오름테라는 또 수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PI나 아스테라나 전부 다 우리가 신규주들은 참 골고루 돌아가면서 수익을 많이 챙겼지 않습니까? 보통 100%, 200% 막 이렇게 생겼죠. 오름테라 같은 거 남들이 볼 때는 뭐 누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아이고 뭐 나도 오늘 들어가 조금 먹었어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꾸준히 참 수익을 먹기는 참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뭐 잘했다고 우리가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장을 뭐 중심을 끌고 가는 주도주가 뭐 어떤 경우 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을 갖고 놀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같이 놀고 있으면 그 옆에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동네 친구도 있고 옆집 아줌마도 있으니까 이놈 가지고 매매하다 옆집 뭐 친구도 만나보러 가도 동생도 만나보러 가고 옆집 뭐 편의집 아줌마도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또 챙겨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들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오름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37,000원 기준가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그때 매매할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이게 이런 자리였구나 이런 것을 그냥 눈에 보이죠. 그래서 뭐 수익률은 크지는 않았어요. 한 15, 6%? 15, 6%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속도가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속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그런 점은 오름 테라퓨틱이 오늘도 만족할 만한 속도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해요. 수익도 좋았습니다. 오늘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매매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았는데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왜냐하면 오늘 스타일대로 뭐 끌어 올라가면 승부수를 한번 던질 수 있는 위치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고점이 20%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200원에서 우리가 이제 승부수를 떼었지 않습니까? 떼었는데 수익은 나왔습니다만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둘 다 1차, 2차에서는 둘 다 5%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머리가 두 개 딱 보이죠? 딱 받고 내려오는데. 근데 한 번 또 더 아쉽잖아요. 그래서 딱 7,000원 기준까지 잡고 또 한 번 더 했죠. 여기서도 한 10%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한 8% 정도. 그래서 20%까지는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18% 정도 수익은 나쁘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배울 점은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20%대에 땅 부딪히고 두 번에 땅 부딪히는데 세 번까지 부딪히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세 번을 부딪혔다면 오늘 상가를 갔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 고점이 오늘 20%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20% 때렸죠. 여기서 한 번만 튀어줬으면 이 세 번째 여기만 살아줬다면 오늘 상가 갔겠죠. 근데 두 번은 부딪히는데 세 번을 부딪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끝났단 말이죠. 적어도 세 번은 부딪혀줘야 되겠네. 그리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눌리면서 기다려서 다시 진행을 해갖고 한 번 더 챙기고.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에서 배울 것은 즉 고점에서 부딪혔을 때 포기를 할 줄 아는 종목, 포기를 할 줄 아는 마인드,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빨리 물러날 줄 아는 그런 것도 좀 경험이 된다. 그래서 고집을 피지 말자 이런 거예요. 시장 흐름이 잘 따르자는 뜻이겠죠. 그래도 한 종목에 이 정도 수익 났으면 좋은 거죠. 이런 또
오늘 한국 맥널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잠복 근무?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네. 그래도 잠복 근무 시간은 좀 길었지만은 그만 합당한 수익은 준 것 같아요. 아침에 조금 살짝 반등했다가 이제 계속 내려온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수익률은 한 11% 정도밖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 시간이 조금 길었죠. 여기서 우리 잠복을 해가지고 있다가 이 시간이 좀 길었는데 여기 좀 길었지만 버튼 만큼 그래도 파동이 일어나면서 수익을 주니까 이런 게 더 알친 수익이거든요. 이렇게 싸우는 수익이 있잖아요. 막 치대는 수익, 막 치고받고 하는 이런 종목은 사실은 몇 프로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나중에 보면 별로 먹은 건 없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가서 가만히 숨죽이고 가만히 있다가 파동이 일어날 때 차카닥 챙겨 먹는 거. 이게 참 편하고 그리고 수익도 커요. 왜? 통수익으로 먹거든요. 통수익으로. 그래서 맥널티 같은 것은 은둔 기간이 길수록 고수로 태어난다 라는 옛날에 무역고수에 나오는 말처럼 잠복 근무를 잘 합시다. 그러면 범인도 잘 잡습니다. 오늘 한국 첨단 소재는 마음먹고 우리 시가로 다 보자 이래서 기세적으로 진행된 종목이었죠. 근데 시가가 한 9%대였어요. 약간 눌러주고 이제 상승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생각만큼은 조금 기대감은 있었거든요. MS에서 양자칩도 나오고 이래서 좀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오늘 아침에 양자 관련주들 전부 다 시가도 좋게 모습을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첨단한데 좀 기대감은 그런데 물론 그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보니까 19.9 몇 프로입니까? 19.6%까지 갔거든요. 시가가 9%대 잡혀가지고 그게 뭐 나름대로 잘 가고 있었죠. 하지만 뒤끝이 좀 약했죠. 뒤끝이 약해요. 다른 애들이 한한양 애들이 막 치고 와버리고 시가를 높게 띄우고 막 YG 플러스 같은 게 15%씩 띄우고 막 난리를 치니까 뭐 얘네들이 좀 그랬죠. 그래도 뭐 아침에 땅 때려가지고 뭐 8, 9% 10%는 안 났습니다만 8, 9% 먹었으면 그래도 소정의 어떤 수익은 잘 챙겨갔다고 봅니다.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동영상이든 아래에 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멤버십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소대한 프로젝트 이 등급으로 신청을 하시면 매일 라이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참여를 못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러신 분들은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진행을 가능합니다.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창이 뜨니까 거기 오셔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문의를 하셔도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2시간 매매가 끝이 났죠. 2시간 매매한 친구도 우리가 참 부지런히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게 우리가 매매 시간이 2시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많이 집중력이 필요하고 순간순간적인 판단력도 빨라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 놀라울 정도지 않습니까? 과연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더 그만큼 수익이 날까라고 하면 저는 글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전장에 매매에 모든 걸 집중하고 마무리 짓고 운동을 한다든지 헬스를 간다든지 산을 간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제가 하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시장, 정말 이 무섭고 엄습하고 악의스러운 이 시장에서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욕심의 끝은 없습니다. 마인드를 자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잘 유지를 하면서 이 시장과 함께 천천히 나아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200%까지는 수익은 안 났습니다만은 한 160% 정도 나왔습니다만 다 먹지는 못했겠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하지만 그 절반만 먹어도 아니면 그 절반의 절반만 먹어도
아니면 그 절반의 절반만 먹어도 작은 수익은 절대 아닙니다. 단 우리가 수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매매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의 매매를 하니까 그런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잘 따라가기 힘들어. 그럼 천천히 오면 돼요. 세 종목을 할 때는 자기는 한 종목만 집중을 하고, 네 종목을 할 때는 자기는 두 종목만 집중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스킬을 조금씩 이제 키워나가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네 종목씩 하고 있단 말이지.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맨날 평생 한 종목만 해야 되나? 난 평생 두 종목만 해야 되나? 그렇지가 않아요. 자금이 늘어나고 식견이 늘어나고 눈이 빨라지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 점점 더 빨라져요. 상매매 할 때도 처음에 상가 들어갈 때 이렇게 상가 우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뭐 초보 때는 허덕허덕하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중견 정도 고수가 되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저거는 들어가자마자 매도를 일단 쳐야 되겠구나 한 번은 그런 느낌도 오고, 잠겨져 있어도 저놈은 풀어지겠네 라는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은 그동안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겪어왔던 눈과 손과 귀와 머리에 있던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수학적으로 뭐 1 플러스 1은 2다. 뭐 지금 10만 주니까 5만 주 풀리면 팔아라. 그때는 팔아야 된다. 뭐 100만 주 있을 때는 뭐 70만 주 빠지면 팔아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100만 주 있다가도 쭈루루루 빠져가지고 만 주를 나가놓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200만 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래, 그런 경험치가 쌓이면은 눈에 보여. 그래서 트레이딩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좀 스킬이 부족하고 그러신 분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더욱더 마인드를 쪼우고 기름치고 더 쪼여서 간결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인드를 먹도록 합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